계명주는요, 우리 북방 쪽 문화술로서 문헌에는 중국의 제민요술에 1500년 전, 1600년 전에 제민요술에 여름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역사는 한 1600년 정도 된 북방 민족 술입니다. 예, 지금 돼 있는 술은 동양의 누룩 문화가 아닌 유일하니 메가 문화권의 술로서 죽을 써서 엿질금을 넣어서 빨리 당화시켜서 맛있는 술을 만들기에 대한 특별한 술 빚는 방법으로 지어놓은 계명주 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명주 탁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계명 약주로 만들어져 있는 술입니다. 저희 남한산성 소주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남한산성 지역에서 선조 때부터 빚어 드시던 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남한산성 소주의 재래적 특징은 술을 담글 때 재래식 조청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조청하면 예전에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고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음식이었는데, 남한산성에서는 그렇게 고급 음식인 조청을 술에 빚어 드실 정도로 산성이 굉장히 부유한 고장이었습니다. 조청이 들어감으로써 술 맛이 굉장히 고도주임에도 부드럽고 향치가 더 좋고 그윽하게 벌꿀 같은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소주는 예전에는 이제 40도였는데 전통 소주가 요새 젊은이들한테 입맛에 좀 너무 고도주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맞지 않고, 그래서 요새는 25도, 23도 이렇게 도수를 좀 다양화해 가지고 요새 현대 젊은이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막걸리가 굉장히 열풍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도 남한산성 막걸리라든가 또 젊은이들에 맞는 이런 과일 수제 막걸리 같은 이런 제품도 내놔서 무형문화재가 그냥 이렇게 정형화되게 오래된 그런 이미지보다 요새 젊은이들한테 맞춰 나가고 요새 시대 감각에 맞추는 그런 술도가 양조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우리의 글씨나 옛 소년들의 글씨나 또 그림을 나무에 조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흔히가 잘 알고 있는 까치와 호랑이 근래 제작한 작품인데, 까치와 호랑이는 우리에게 상스럽고 악기를 물리친다는 그런 전례적인 관습에 따라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역시 이 작품 역시도 독수리와 호랑이 예전에 우리 부적으로다가 생각을 했던 작품인데, 이것도 옛날에 소년들이 좋아하고 이 벽에 붙여가지고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제작되어 있던 건데 제가 좀 확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기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14호 가구 분야 권우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낸 작품은 용목 2층 장입니다. 이 작품의 특색은 전통을 실용성 있게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재료는 이제 느티나무, 괴목이고 판넬은 오동나무입니다. 그 알판 부분에 무늬가 좋은 것은 괴목 중에 용목이라고 그럽니다. 이 용목은 이제 자랄 때 나무가 흔들리거나 주름진 부분, 또 상처로 인해 혹이 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무늬가 좋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나무를 알판으로 쓰고, 또 복선문상감이라고 해서 그 알판 주변을 두 가지 선, 검은 선과 흰선, 먹감나무와 단풍나무로 회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층과 층 사이의 여백을 서랍으로 해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전통 가구라 그러면은 늘 이제 칙칙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색상이나 또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소목장은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대목장이고 소목장이 있습니다. 대목장은 이제 궁궐이나 주택이나 큰 목수를 말하고, 소목장은 그 외 이제 가구나 기물이나 기구나 이런 분야를 소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중에도 이제 가구 분야가 있고, 또 백골을 만드는 백골 분야가 있고, 문을 짜는 창호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북을 얘기라는 건데, 가죽을 다루는 거를 악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악기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악기, 타악기. 저희는 두들겨서 치는 게 타악기고, 오랜 우리가 태어나기 전 때부터 이제 주술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북도 있고, 또 이제 서편제처럼 이 판소리를 위주로 해서 칠 수 있는 판소리 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에서 이제 무용을 하면서 휘영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이제 장고가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작품만 오늘은 제가 손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지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지를 만드는 모든 공정 과정을 해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을 지장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한지장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만든 전통 한지인데요. 이제 그 발과 발틀이 전통 한지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발자리가 없이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발자리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만든 백지라고 하는 종인데, 이름은 사록지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고려지, 조선종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종이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을 불리기도 해서 저는 이제 사록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작품하시는 분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복권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대목장은 이 사찰이나 궁궐 같은 그 건물, 큰 건물을 이제 그 짓는 그 목수들 이제 있는데, 그 목수들 중에서도 좀 우수한 이제 그런 분들이 대목장이 됩니다. 이제 목수들은 많은데 다 대목장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실력이 있는 분들 몇 명만이 이제 대목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장이 자기 그 위치에 맞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사전은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지를 않아요. 저 금강산에 있는 건물인데, 그 정양사에 그 딸린 이제 그 부속 건물인데, 이제 그 건물이 이제 그 약사전으로 이제 그 명칭이 돼서, 이제 무슨 도면이 있어서 제가 요걸 그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제가 요것을 한번 복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조각장이란 금속 표면에 정을 사용해서 문양을 쪼아서 문양을 도드려 새기거나 아니면 음각으로 문양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기법 중에 하나인 그 음각기법, 투각기법, 고각기법, 양각기법, 상강기법 5가지 정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은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그 은주자를 외형만 그대로 복원을 시킨 겁니다. 문양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여기 새겨져 있는 양복년 그 문양만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만 우선 치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작품은 동제 은상감 향로인데요.
원래 그 유물에는 철제 입사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은입사로 표현된 것인데, 입사란 표면 위에다가 촘촘하게 칼집을 내어서 그 위에 문양을 씌우는 거를, 은을 씌워서 문양을 형성시키는 거를 입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상강기법, 즉 홈을 파서 그 홈 속에 은을 메꾸어 놓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같은 유물이지만 기법을 달리해서 재현을 해낸 것입니다. 예, 벼루장은 쉽게 말해서 돌로 벼루를 만드는 사람이 벼루장이고요. 그 옛날부터 문방사후에 가장 으뜸으로다가 쳤던 게 벼루입니다. 그래 그 벼루는 돌로 만들기 때문에 그 돌 원석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충남 보령에서 나오는 보령석이고요. 그러니까 오석이라고 이제 검은 저기 저 오자 써가지고 이제 오석이라고 부르고, 얘는 돌 이름이 자석이에요. 붉은 자석 써가지고 충북 단양에서 나오는. 얘는 홍계석인데 그 당홍자 써가지고 홍계석이고, 얘들은 강원도 정선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이제 벼루에 대한 그 미래는 평생 저는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좋은 그 돌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할 것이며,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벼루들이 편리하게 나올 것이며, 하여튼 뭐 기대해 주셔도 될 겁니다. 하여튼 저 오늘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무형문화재 17호 생칠장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다 오칠로 만든 제품들인데,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주방용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특징은, 오칠을 한 특징들은 방수 효과가 있고, 특히 살균 효과가 있고, 방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활만대장경 같이 지금까지 꼭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오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화장은 불교 미술을 그리는 사람. 불화라고 하면은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불화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은 탱화입니다. 탱화라고 하면은 이제 법당, 들어가면 법당에 이렇게 걸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림을 탱화라고 하고, 또 벽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벽화라고 합니다. 또 경책 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경화, 크게 나누어서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이제 고려불화를 모색했기 때문에 조선불화하고 조금 다르게 아주 섬세함이 특징이고, 고려시대의 불화 기법은 아주 이렇게 인물이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뒤에 공간을 많이 두고 그리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서가 삼전도라고 하면은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이렇게 입상으로 서 있는 형태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전행적으로 조선불화 기법을 그대로 삽입해 가지고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징이 있다면은 이 금박, 여기가 금박 위에 문양을 그린 것인데, 금박 위에 이렇게 그리는 기법은 굉장히 어려운 기법으로 생채색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부위에 이렇게 금을 붙이고, 여기에도 되어 있고, 여기 전답에도 되어 있고, 이런 중요한 부위에 금을 붙이고 그 위에 문양을 그리게 됩니다. 아주 이 모시 바탕 위에 그렸습니다. 예, 이 그림은 북한에 있는 북한 함경도 성불사에 그려져 있는 현왕탱화를 그대로 원형 모사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작품들을 이렇게 원형 모사를 해가지고 한 자리에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한테 이 새로운 불화, 또 이 감상 깊은 불화를 감상할 수 있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 속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조선불화 기법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앞으로 작품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옹기는 예전으로부터 이제 흙으로 만드는 이제 그릇이라 그래갖고요. 예전에는 뭐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들 많이 썼고, 그다음에 옹기 같은 경우는 서민들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옹기의 기물에서 보면은 광이 안 나고, 그다음에 꾸밈이 없죠. 그러니까 단스러운 거는 옹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거는 화로라 그래갖고 예전에는 거기 집 안에 옹기를 이제 뭐 보듬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생각해보면 이제 난방용 인전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재를 먼저 깔고 이제 잿불을 깐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갖고 이제 훈훈함을 할 수 있게 집 안에다 둔 그릇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보시면 좀 분위기 막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약시루, 그리고 약 같은 거를 달여갖고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시루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화장실에는 그 의미가 이제 밖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밖에 나가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변 같은 거 볼 수 있는 요강이죠. 집안에 쓸 수 있는 요강. 식생활 속에서 이제 한국의 음식을 보시면은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옹기에 많이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릇은 이제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거기 뭐 발효 음식에 그런 소중한 가치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한선을 만드는 인간 문화재를 말합니다. 이 배는 바다에서 띄우는 배가 아닌 한강에서 뛰는 황포도담배입니다. 이 배는 인천서부터 정선 아우라즈까지 운행하는 배로서 바닥이 평평한 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산지의 땔감, 숯, 산나물 등을 나르는 운송배입니다. 이 배의 특성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입니다. 왜 바닥이 평평하냐면 내륙 지방의 강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무릎분이 안 되는 얕은 물에 운행할 수 있도록 바닥이 평평합니다. 그 이유는 강 바닥에 돌이 튀어나와서 배가 얹혀서 못 갈 상태가 되면 이 배의 특성이 바닥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돌을 살짝 넘어갑니다. 앞이 문득하고요. 강가에 잘 될 수 있도록 앞이 삐죽한 것이 특성입니다. 요 도자기는 백자 당초문 혼대요, 항아리. 이제 당초문이라는 거는 요 문양을 갖고 이제 당초문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색이 요건 백자. 이제 백자로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요 작품은 박이에요, 박 형체. 그래갖고 이제 이중으로 속에 한 도자기가 하나 더 들어갖고 이제 만들어진 거고. 요 작품은 이것이 황청자예요. 황청자로 이제 만든 거죠. 제가 올해가 61년에 시작해서 올해 딱 60년. 예.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60년 전시회도 5월달에 했고. 무형문화재라는 거는 여태껏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나온 그 과정이나 모든 것을 개성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종목을 지금 이제 배우는 사람보다도 옛날 방법도 이제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요새 새로 이제 되는 친구들이 이제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요것은 이제 백골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저희가 완제품을 만들기 전까지 이제 칠을 안 한 상태로 짜는 게 백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는 백골이 있고 칠장이 있고 나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골 짜는 상태로 여기다 전시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칠을 해서 나전까지 마무리하고 장식까지 다 해서 여기다 이제 전시 작품을 하는 거죠. 이제 평생 맥을 이어갈 거죠. 지금 제가 이거 한 지 이제 한 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백골에 한해서는 좀 만족할 만할 때까지 해야 되고, 첫째는 이 연결 부분에서 이제 벌어짐이 없어야 돼요. 이 백골의 특징은 이게 지금 만든 지가 10년이 넘은 건데 지금 아주 완벽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전수 교육 활동도 하고 이제 계속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이거를 할 생각이고, 앞으로 뭐 한 30년은 하지 않을까요? 더? 네, 분청사기는 그 특징이 있다면은 청자, 백자는 화장토를 사용하지 않고도 청자, 백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분청사기는 화장토를 이용해야만이 분청사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작품들은 전통적이면서도 좀 개성적으로 좀 써봤어요. 왜냐하면 옛날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분청사기는 그 당시에 맞는 분위기로 분청사기를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는 분청사기, 그러니까 볼 때에 어떤 전통적이면서도 지금 시대에 맞는 분청사기를 만들려고 좀 이번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은 십장생 문양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십장생이 그 의미도 당연히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했던 거는 어떤 강하고 부드러움의 터치를 가지고 이번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상은 약사열의 자상,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충청도 보령에서 생산되는 애석이란 돌인데 최고 강하고 입자가 아주 고와요. 석굴암 부처님 돌이 저 돌과 비슷해요. 이름은 천진불이고, 저거는 이제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 천진난만한 그 어린 부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쪽 거는 이제 그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고개를 갸우땅히 해가지고 지금 조명이 별로 안 좋지만 아주 그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그 천진불, 하나의 그 불교 미술 중에서도 하나의 그 뭐랄까 예배의 대상은 이렇게 그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 근엄하게 있는 거는 예배의 대상이고, 저거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미술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하고 우리 스승님하고는 낙산사 해수가는 그 바닷가에 있는 거 그거 같이 했고,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불상조가 한 50년 되네요. 석공은 60년대 후반부터 석공 일을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다행히 은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불교 조각을 배웠어요. 예. 예, 옥장은 그 옥을 소재로 해서 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공예장을 말하고요. 옥의 종류에는 뭐 보통 연옥과 경옥, 그리고 전통적인 남양옥인 그 정도, 예,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옥은 이게 그 경도가 강해서요, 예, 만드는 과정이 이게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어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옥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옥새가 국새와 어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새는 국가 행정에 쓰이는 그 직인이고요. 그리고 어보는 그 조선왕조 그 500년 동안 계속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보는 과라 그러거든요. 한 과마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실에서 뭐 혼례가 있거나 왕비나 왕세자 혹은 빈 책봉 의식이 있을 때 제작을 하거나, 또 국왕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존어를 올리고 그럴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구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청동으로 이제 주문을 붓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붓는데 뭐 불구들은 뭐 여기 다 부처님도 제가 맨날 조성을 하고 그런 거 넣지만, 이건 좀 역사 의식을 좀 갖게 하려고 절에서 쓰는
불구들, 그러니까 뭐 촛대나 뭐 향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재현하고 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지금하고 달리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그 조성하는 거와 달리 이런 이제 거푸집을 이제 돌에다가 활석이라는 돌인데 돌에다가 은각으로 이제 조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저 창을 여기다 주물을 분 거죠. 칼이나. 그래서 이제 주물을 붓게 되면 바로 칼이 날이 서서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옛날에 했던 주물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섬세한 그 우리 청동 거울 지금까지 뭐 그 학계에서나 모든 데서 못 만든다는 물건이었었는데 불가사의한 물건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활석을 이용해서 이제 주조를 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못 한다는 거로 이제 그 되어 있는 물건인데 제가 이제 재현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옛날에 썼던 그 이 물건들이 뭔가 이게 그 공예품은 아니고 어디 사용도가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니까 이 사용도를 좀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8개의 방울이 달려있다고 해서 팔주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 말을 타는 사람들이 이제 마구 장식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몸에다 달아서 소리를 나게 하는 이런 물건들 또 만들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에서 민수하고 궁수하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근데 궁수는 이제 궁에서 일관적인 틀에 맞춰서 이제 그 수를 놓는 걸 말하고 민수는 이제 양반가에서 내지는 그 여성들이 이제 그 집 안에서 이렇게 꾸며서 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이나 자기 생활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재현한다든지 그 디자인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재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요소로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저희 민수의 특징이죠. 그리고 옆에 이제 수조집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옛날에는 다 수조집 해갖고 결혼할 때 수조집에다가 그 수저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예단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결혼할 때 자기가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내지는 신랑 거는 이제 수 나서 그 수저를 이제 해서 넣어서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요즘은 뭐 수저집이라 그래서 별다르게 이제 수저를 집을 넣는 그런 용도보다는 옛날 거를 재현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용품으로 더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한도장이라는 것은 고리 한자, 한문으로 고리 한자예요. 고리 한자. 둥근 고리 한자. 그래서 한도장이라고 그러는. 이건 현충사에 뒤에 있는 거는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장검. 요건 쌍용검. 제가 복원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를 사진만 보고 복원한 거예요. 요건 실전에서 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실전에 썼던 칼이에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사기장은 이 말하지만 말 그대로다가 모래사자하고 모래를 흙으로다가 그릇을 비춰가지고 맨날 그 도자기 그릇을 갖다 사기 그릇 이래잖아요. 사기 그릇 장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청아백자 진사문 호항아리 이거 저 큰 거는 항아리라고 이제 이런 건 이제 단지라고 그래요. 가야 턱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조금씩 개량해가지고선 최종적으로다가 고려청자 그다음에 이제백제로다가 이제 아주 결실을 맺었거든요. 이 작품은 육각 꽃살형으로서 이걸 소술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등미리로 쳐가지고 이 작품을 만드는 거고요. 예, 이 문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시 등미리로 해서 이 완자 형태의 문을 띄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 2점을 내게 됐습니다. 등미리 같은 경우는 이 문살 형태가 이 등을 밀었다고 해서 등미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술살문이라는 것은 지금 이 각 대칭되는 이 문살이 있으면서 위로 솟았다고 해가지고 소술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경복궁의 흥복전을 요즘 작년까지 해서 많이 했고요. 그 전에는 광화문하고 또 생물방 이 종류로다가 이 경복궁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그 궁중의 그 옥 제품들을 그 가공하고 연마해서 제작하는 어떤 그런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은이나 금을 이용해서 그 이제 받침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부속 기능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품한 작품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응용한 그런 그 옥경이라는 원래 이제 동경인데 그 현대에 맞게 그 지금 이제 그 산호나 호박, 그 청옥, 노곡 이런 종류의 그 옥들을 사용해서 현대화시킨 그런 응용을 시킨 그런 옥경이라는 옥 거울이죠.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그 퉁소인데 보건복제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좀 뭐 완벽하게 이제 그 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맞추고 크기라든가 모든 내용들의 그 보건복제를 해서 한 점은 이제 그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고 한 점은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까 불교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가 불교 문화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늘 해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남양주 흥국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를 제가 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남양주 흥국사에 있는 그 고물이에요, 고물. 그 부처님 광배라 그러죠. 뒤에 빛이 나게 하는 그 광배인데 그거를 재현하게 됐어요. 이거 왜 재현하게 됐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게 화불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연꽃이 하나 6가지의 연꽃이 있어요. 연꽃에 근데 우리가 보통 하면 연꽃을 다 같은 걸로 표현하는데 연꽃이 몽우리부터 이렇게 피는 것까지 다양하게 6점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이 있어요. 학이 이런 우리는 그 장수를 뜻하잖아요. 오래 사는 십장생이도 나오고 학이 있는데 학이 연밥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밥이 1000년이 있어도 안 썩지 않고 싹이 핀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작품을 스님들이 조성을 했어요. 조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런 신앙이 아닌 정말 오래 그 장수를 뜻하는 그 건강을 뜻하는 그 저걸로 해서 이 학이 연밥을 쫓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 이걸 재현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여지껏 하고 있던 그 자기만의 그 작가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옛날 거를 이렇게 재현하다 보니까 제가 내려놓는 그런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옛날 작품을 이렇게 재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그 남양주 흥국사에 있는 그 부처님 광배를 제가 재현하게 됐습니다. 야장은 대장간따로 야장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습니다. 저는 저 건축도구하고 생활도구 필수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문의 띠철이라고 불러요. 이제 띠철 작업도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옛날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고 그럽니다. 요거는 문고리인데 문고리가 저 쌍고리, 예고리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문조돌이라고 부릅니다. 문조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방식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애벌레 같은 것이 여기 뭐 씨 같은 거 안 깔리게끔 이렇게 양쪽으로 타원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통 방식이죠, 이게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 만드는 것이 못인데, 이건 옛날 조선시대 때 만들던 못을 똑같이 이렇게 제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승려문의 철엽의 못입니다. 관두정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제어를 한 거고요. 요거는 요거는 거북이 머리 모양입니다. 국화라고 부르는데 사각국화.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 안성의 칠정사 절에 요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한 300년 정도 이게 된 거를 제가 제어를 한 겁니다. 요거는 유럽에서 대문 장식인데 이걸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멋있게 해서 외국 장식품이고요. 요거는 승려문의 띠철입니다. 이거는 접쇠로 해갖고 접설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새가 일겹은 쉽게 뚫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뚫어지질 않아요. 길이도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띠철이고요. 이것도 한 층에 있는 그 왁구 띠철이. 요거는 저 승려문의 앞에 그 대문에 들인 만드는 이건 철엽이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 거로 좀 더 제가 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수 중에서 궁수장이라고 지정을 받았고요. 궁수장이라는 궁중의 자수.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도 왕비 병풍 중에 원래는 8폭인데 제가 염색해 놓은 원단이 4폭밖에 할 수가 없어서 4폭으로 간단하게 한 거예요. 왕비 병풍이라 해가지고요. 이 수많은 그 화분에 그 꽃이 있는데 꽃과 화분이 전부 틀립니다. 8폭에서. 그리고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힘든다고 느껴본 일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지금은 좀 몸을 생각하지만 젊었을 때는 하루 2시간 자고 그냥 자수가 좋아서 미쳐서 그냥 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수가. 그래서 작품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람요? 작품을 완성을 했을 때 너무 보람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또 보람이고요. 이 석장이라는 종목은 전통 가공 기법으로 석재를 옛날식으로 다듬고 또 그걸 쌓아 나가는 그 기능 종목을 석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선보이는 작품은 수각으로서 그 돌을 다듬어서 그 안에 물을 담는 그릇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각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불교 쪽에 대웅전이라는 부처님 모시는 그 불단에 부처님에게 올리는 청수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태수를 할 때 그 담아놓는 그릇을 그 수각이라고 하고요. 또한 한옥을 짓는데 보면 그 지붕에 그 회청골이라고 해서 기와와 기와가 만나는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떨어지는 부분에 그 땅의 폐임을 방지하기 위한 또 수단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우리 꽃과 나무를 심는 부분에 물을 담아서 우리 물망초라든지 연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키우는 수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4호 낮은 측에서 낮은장 지정자입니다. 이 작품은 그 예로부터 왕실의 상징인 주칠 진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내용은 해와 달,
자청용 우백호, 또 장수의 상징인 양쪽에 학을 배치하고 복의 상징인 사기의 박쥐와 추사 선생님의 목숨 숫자를 해서 모든 기를 모아서 장수를 기원한 나전 작품입니다. 원래 나전치기는 응용미술입니다. 그런데 생활공예품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쟁이라는 또 공해라는 너무 주변의 낮은 인식 때문에 나전치기를 하는 장인이나 기능인들이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낮은 미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나전치기 기법은 위주로 하되 현대 시대에 걸맞는 이 칼라 오칠을 해가지고 낮은 미술로 지금 시도해 봤습니다. 합쳐.